안녕하십니까? 평범미디어 박효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미디어 인도 기자입니다. 예, 오랜만에 박효영, 윤동호 2인 체제로 유튜브 그러니까요. 촬영을 네. 해보겠습니다. 김철민 프로가 그 외할머니 돌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못 오게 됐고, 그 다음에 강주성 씨도 2번 연속으로 촬영 왔는데 선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 잡고 있는 이제 혜민이와 박효영 기자, 윤동 기자를 셋이 주로 사실 3인 체제로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네, 사실. 네, 그렇죠. 첫 번째 코너 뭘 해볼까요? 첫 번째 코너는 뜨거운 이슈 씹어보기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내가 한 2주 동안 네.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있었던 이게 이제 대본에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 네. 그거부터 얘기해볼까요? 무기징역이 나왔어, 무기징역. 그러니까 원래 그 내란 우두머리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양형이 2개밖에 없어. 그렇죠. 사양 아닌 무기징역이죠. 근데 그래서 무기징역이 나온 거야. 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이 안 되면 뭐 무죄가 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을 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뭐 징역 그렇죠. 20년, 30년, 15년 이런 거 없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렇죠. 그래서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사양을 시켜야 오는데.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제 특히 특검도 이제 사형을 구형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이제 무기징역 네.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 뭐 무기징역이 어딥니까? 네. 아니 무기징역 당연한 거야. 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라고 안 봤으면 그냥 모르겠는데 내란 우두머리라고 봤으면 무조건 무기징역 최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형법에 규정된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다고 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 존속살인보다 더 무거운 거야 이거는. 왜냐면은 봐봐, 내란하라고 폭동을 일으킨다. 네. 이거는 살인은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야, 범죄 그잖아.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좀만 진행됐으면 그냥 살인 따라오는 거잖아. 그렇죠. 5.18 확산이죠.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보면 네. 따라오는 거잖아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봐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런 데를 무력으로 장악을 하고 이러면 당연히 살인 따라오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12.12 쿠데타도 보면 그렇잖아. 네. 거기서 유병수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존속살인보다 더 무거운 범죄가 사회적 혼란도 이야기하니까. 내란 폭동. 네.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이 뭐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법과 질서를 마음대로 그냥 네. 해버리는 거니까. 그 나라가 완전 기판이 돼버리죠. 이거는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무기징역 이상의 판결을 때려야 맞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양형이 그렇게 됐고, 이제 재판부가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판결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판결문 한번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서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거죠. 옛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뭐 처벌을 썼다는데, 네. 이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처벌을 해야죠. 실패했죠. 개실패. 근데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을 하죠. 네.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했잖아. 뭐 안 해. 했잖아. 그러니까 그 나중에 사면을 한 거지 그건. 네. 처벌을 했고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 네. 구형을 뭐.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네. 근데 사실 동이 말이 맞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처벌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태우가 계속 이겨서 네. 노태우 이후에 또 민정당이 계속 정권을 승계했으면 그 역사 바로서 이런 거 했겠어요? 안 했겠지. 사실. 그렇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쿠데타가 장기적인 역사로 봤을 때 실패로 귀결됐기 때문에 처벌된 건 사실인 거면 그렇죠. 볼 수 있죠. 김 전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제 뭐랄까 그 정치적 타협, 정치적 화해 이게 더 중요한 가치로 봐서 이렇게 한 거고 그게 뭐 옳다 그러다 떠나서 김 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정치 보복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인간한테도 이렇게 예의를 표하고 이렇게 했어.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실제로. 특히 노무현 대통령 50 청문회 때 막 무슨 뭐 집어 던지고 막 이랬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이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 이렇게 했고 가장 핵심이 뭐 같아, 얘나 내란죄로 판단을 한 내란으로 본 폭동으로 본 가장 핵심 군대. 그렇지. 이거 뉴스 봤어? 군대를 어디에 파견했어? 국회. 그렇지. 네. 근데 봐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엄법과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이 아니야.
계엄을 선포한, 그러니까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지, 사실. 그렇죠. 뭐 무슨 북한에서 테러 부대가 온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잖아. 무슨 충청도 쪽에 무슨 절단 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무슨 성돼지 때 막 2,000마리가 와가지고 막 무슨 2,000만 마리가 와가지고. 좀비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좀비가 나타나고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냥 야당이 말 안 듣는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과도하게 밀어붙인다. 이게 이유잖아. 그거는 계엄 선포 요건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은 아니야. 근데 국회한테 계엄 해제권을 줬잖아. 헌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이건 진짜로 북한에서 대테러 부대가 왔어. 그럼 계엄을 선포해. 그러면 국민의원도 이건 계엄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을 하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국회가 해제 안 하지. 네. 근데 대한민국 역사가 어땠어? 독재 권력, 군사 독재 권력이 어떻게 했어? 그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이용했잖아. 악용했잖아. 그래서 국회한테 계엄 해제권을 준 거잖아. 그 계엄 해제권을 방해하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활동 금지시키고 국회 군대를 파견시켰잖아, 실제로. 네. 창문 끼고 들어왔잖아. 그렇지. 물론 해제는 됐지. 해제는 됐는데. 어쨌든 방해하려고 했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방해하고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 그거 자체가 내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군을 국회에 보낸 게 핵심인 거야. 그렇죠. 정치활동 못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계엄법에도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국회의 그런 계엄 해제 표결이나 이런 걸 방해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근데 봐봐, 진짜 아까 말했지만 갑자기 지진이 났다거나 지진이 나가지고 막 무슨 거미가 막 1억 마리가 막 돌아다녀. 그래 질서가 유지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 밖에 못 나오게 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계엄을 선포하고 그 계엄 선포해야 되는 여론이 있으니까 네. 국회가 해제를 안 하겠지. 네. 근데 해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할라 했잖아. 그렇죠.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그게 중과하려고 했어. 그게 바로 내란이라는 거야. 그렇지. 국헌 목적, 국헌 맞아요. 문란 목적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미친 짓이죠. 어떻게 군대가 국회를 왜 들어가?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 12.3 계엄 사건의 핵심이 왜 내란이냐?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 이게 핵심이 그렇죠. 재판부로 본 거예요. 네. 재판부는 그러니까 양형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안 내비쳤다? 내비치지 않았어요. 내비치지 않았죠. 뭐라 했죠? 오히려 웃었죠. 야당 경고용 계엄이다. 개소리야. 경고용 계엄이다. 전 세계에 2시간짜리, 1시간 30분짜리 계엄이 어딨어? 이렇게 했지.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서. 그렇죠. 반성의 뜻이 있다 없다? 일도 없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양형이고, 네. 다만 이제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는 다 이해를 하는데, 진보적 인형에서도, 민주당 네. 쪽에서도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그 참작 사유로 보아봤던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참작 사유. 직연 재판부가 정상 참작 요소로 이야기했던 부분에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부분, 실질적인 인명 피해가 없었다. 이거. 그 다음에 비교적 짧은 시간 지속됐다. 세 번째, 범죄 전력이 없다. 이건. 그 다음에 65세의 상대적 고령이다. 그 다음에 30년, 40년 가까이 공중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헛소리야 이게. 그럼 봐봐 무슨 상습 절도범이 68세야. 네. 그동안 40년, 50년간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았고 세금 열심히 냈고 부가세 열심히 냈으니까 그럼 좀 이게 그러니까 상습 절도범이지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주냐? 그건 아니지. 안 해주잖아. 그냥 세일이에요. 재벌 대기업 그잖아 오너거나 응. 아니면 전직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만 무슨 고령 그렇죠. 인정 이렇게 말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로를 인정한대요. 근데 얘가 사실 이거 오목렌즈 오목렌즈 정기 대담을 했잖아요. 했는데 하고 왔는데 센터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사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유지일 수 있지. 이거를 마음대로 관례가 있는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무슨 시간으로 해석했잖아. 일수로 해야겠네. 그래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줬어 영장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봐주려고 하는 판사조차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한 정상 참작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지만은, 네. 그러니까 최대한 봐주려고 했던 지휘현 판사조차도 이거는 윤석열이 내란을 했다는 거는 국회에 군을 파견하고 김용현이랑 또 노상원이랑 이런 사람들이랑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지휘현조차도 부정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줄탄핵을 추진했다. 이게 탄핵? 그러니까 나 같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긴급 기자회견에 열어가지고 야당을 규탄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야당이랑 협상 거부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 근데 계엄을 하는 건 아니란 거지. 군사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긴급 성명을 낸다든지 대국민 기자회견 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 계엄으로 인해서요. 음. 정말 인명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떤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말이 왜 또 많이 뭐 정신적 타격 이런 거보다 이 말이 그러니까 문현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뭐라 했냐면은 그러니까 개헌이 빨리 끝난 거는 시민들이 용감하게 그렇죠. 빨리 국회로 왔었고 막았고 네.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소극적으로 저항한 군인들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지시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군인들의 그런 약간 판단 네. 이런 것들은 윤석열 일당이 꾸민 그 계엄의 그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 사람들 계엄을 성공시키기 싶었지. 물론 어색했지. 네. 어색하고 뭐랄까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공시키고 싶어 했지. 네. 다 체포하고 싶었고 막 다 국가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네. 일부 용감한 시민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을 참여한 일부 용감한 뭐 국민의 의원들이라든지 한동계라든지 이런 네. 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들 네. 이 사람들이 공이 있는 거지. 윤석열이 무슨 뭐 그렇잖아. 봐줘가지고 계엄 안 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계엄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 네. 봐준 건 아니잖아. 무능하긴 했지만. 어설프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계획을 제대로 못 썼고 무능한 건 사실인데. 그렇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 논박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임명폐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걸 유리한 양형을 산정했는데 임명폐가 있었으면 어떻게 끔찍했거든 그잖아. 엄청 끔찍하지. 그럼 제2, 5.18 뭐 이렇게 할 그렇죠. 거야?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래서 직위원 판사의 이런 약간 판시는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은 뭐 적절하게 판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사실 선고할 수 없는 우리나라 형식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김태현이라고 하는 그 살인마가 있거든. 그 딸 둘이랑 이제 엄마 한 명을 죽인 잔인하게 살해한 그 사람도 사형이 아니에요. 무기징역이에요. 왜냐면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형 선고를 안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지금 무슨 뭐 마지막이 아마 그 이재진일까요? 장재진 그 새끼가 마지막 사형수위. 아니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과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가석방이 불가능해 사형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은 물론 되는데 가석방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기징역이랑 사형이랑 좀 다른데 어쨌든 나는 그래도 법조문에 사형이 있으면 사형을 선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 집행권은 법무부 소관인데 네. 판사들이 선고할 수 있는 건 판사들의 고유권한이고 이거는 국가에서 그렇죠. 부여 헌법에서 부여한 고유권한이야. 네. 사형을 집행하고 말고는 판사가 따질 일이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나 그 정권이 따질 문제, 대통령이 그렇지. 결정하는 문제잖아.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죠. 법무부 장관은 이제 네. 그거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판사가 그 법조문으로 사형이 있으면 사형을 좀 때렸으면 좋겠어. 이건 사형을 때려도 된다고 봐. 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단죄한다는 측면에서 뭐 그렇다는 거죠. 네.